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에서 크고 작은 배신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가까운 이들에게서조차 예상치 못한 배신을 겪을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극도의 충격과 함께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람들과의 완전한 단절은 어렵고, 또한 사람을 전혀 만나지 않는 삶도 불가능합니다. 미리 배신자를 알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도 작은 이유로 등을 돌릴 수 있으며, 이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특히 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배신을 한다면 그 충격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신자들의 6가지 특성과 그로부터 절대 배신당하지 않는 하나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배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과장을 섞어 말하곤 합니다.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사소한 뉘앙스를 조금씩 바꾸어 강조하는 것이죠. 이를 듣는 사람은 종종 정말 그랬었나? 하며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자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가 많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우월해지고자 합니다. 실제로 가진 것이 별로 없을 때 더욱 자신을 포장하려 거짓말을 사용하게 되죠. 거짓말쟁이들은 종종 새로운 모임이나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로 동조자를 만들려 합니다. 상대방이 누구든 거짓말은 그들의 일상이 되어 여러 부정적인 소문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거짓말의 피해자가 왜 거짓말을 했나? 라고 물을 때도 그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자신은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일상처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가장 우선시하며 겉으로는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척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자신의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친밀했던 사람들마저도 배신하고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이므로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주변에 두는 것은 여러 복잡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친한 척하는 사람은 배신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친한 척하는 사람들의 배신 가능성은 의외로 높습니다. 이들은 어디서든 친분을 과시하려 하며 간단한 만남만으로도 깊은 인연인 양 행동합니다. 이는 필요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제한된 시간 동안 가능한 많은 사람과 친분을 쌓으려 하죠. 그들에게는 이러한 관계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친근하게 행동하면서도 사실은 배신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특히 당신에게 가장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욱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친분을 쌓아 당신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헛된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배신은 일반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너무 쉽게 친하게 지내려 한다면 그 의도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실된 조언을 주기보다는 당신의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친한 척 행동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죠. 친해지기 쉬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만남을 깊은 인연으로 여기면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친근함을 보이는 사람을 조심하고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투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은 종종 배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성공적인 이들을 부러워하곤 합니다. 부러움 자체는 상대방의 성취를 인정하는 건강한 감정일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성공을 보며 자극을 받아 스스로도 발전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자세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러움과는 달리 질투는 전혀 다른 감정입니다. 질투는 상대방의 성공을 인정하지 못하는 감정입니다. 질투심 많은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도 자신처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기를 바라죠. 이는 남의 성공을 부정하고 그것이 자신의 실패를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경제적으로 성공하거나 승진하거나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질투심 많은 사람은 이를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남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거나 당신의 성취를 폄하하기 위해 이간질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생각보다 뛰어난 성취를 이루었다면 그것을 견디기 어려워할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이 클수록 그들의 질투는 더욱 커지며 이는 결국 배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저런 일로 심적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이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주변의 소음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질투심 많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서둘러 정리하고 자신의 성취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배려가 없는 사람. 베풀고 배려하는 사람은 흔히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배신을 당했더라도 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신뢰를 중요시하며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와 대비되는 경우는 당신이 잘 나갈 때 주변에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금세 돌아서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고마움을 느낄 줄 알면서도 그 감정을 오래 간직하지 못합니다. 받는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도움을 받기 위해 친한 척하거나 상대방을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고 나면 태도가 급격히 변하죠. 아침에는 따뜻한 말을 건네다가 저녁이 되면 갑자기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경제적 이익이나 개인적 능력을 중시하며 그것이 사라지면 무심하게 당신을 떠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힘든 시기나 감정에 공감하기보다는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보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배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들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이 배신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베풀고 배려하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진정한 신뢰와 안정을 제공하며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지지를 의미합니다. 반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태도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사람들로부터는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사람 중에는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돈 많은 사람이 식사를 대접하면 이들은 더 뻔뻔하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 더 당당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고마움을 느끼는 법을 모릅니다. 이러한 태도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 인색하다는 인상을 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이 밥을 잘 사지 않는 것은 과거에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해서 생긴 자기방어적 태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동정심이나 친절로 대해주는 것을 종종 인식하지 못합니다. 설령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외면하며 나는 대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신이 손해보는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만약 그들에게 어떤 손해가 돌아올 것 같다면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라도 망설임 없이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약속 시간에 늦어도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약속 장소에 일부러 늦게 나타나기도 하며 이를 당당하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이 타인을 존중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고마움을 모르고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이의 기대를 저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간과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조속히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통수 맞을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남을 험담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사람들은
배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으며 심지어 가까운 친구나 소중한 사람조차 험담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험담하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나 정보를 절대적인 진실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는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자주 간과합니다. 진실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진실을 퍼뜨리는 것은 종종 숨은 의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진실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상처를 주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상황을 과장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까지 험담을 합니다. 이러한 변형은 종종 말을 꾸미기 위해 추가되거나 생략되는 뉘앙스나 말투에 의해 발생합니다. 험담을 당한 사람이 이를 알게 되었을 때는 대개 너무 늦어서 피해를 입은 후입니다. 이렇게 남의 흉을 보는 사람들은 이미 당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들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험담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조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들로부터 거리를 두면 당신의 인간관계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험담하는 사람은 늘 배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주변에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6가지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선택할 때 너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단호해야 합니다. 때로는 인생은 길고 다시 만날 수 있으니 연을 끊지 말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접근일 수 있습니다. 사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서둘러 그러한 연결을 끊어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당신의 삶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인간관계를 좁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실제로는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다시 만날 것을 염려하여 불필요하게 여러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질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질이 낮은 관계는 오히려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시키므로 적극적으로 그러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베풀고 도움을 주는 것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일 수 있고 이는 상황에 따라 감정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잘해줄 때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이러한 관계가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배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해준 것을 오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 순간의 감사함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반면 도움을 준 사람은 자신이 한 호의를 더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감정의 불균형이 발생하며 서운함이나 배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베풀 때는 자신의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고 도움을 준 것을 빠르게 잊을 수 있을 만큼만 베푸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서운함이나 배신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밀감은 좋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한정, 친절하고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칫 이용당하기 쉬운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각자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나친 기대를 피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의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상적인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충분히 해내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끝났지만 어쩌면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행복한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듣고 혹시라도 놓친 부분을 다시 찾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번 더 반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꼭 모든 내용을 가져가 주시고 행복해진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나눔 철학은 너무 뿌듯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에서 크고 작은 배신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가까운 이들에게서조차 예상치 못한 배신을 겪을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극도의 충격과 함께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람들과의 완전한 단절은 어렵고 또한 사람을 전혀 만나지 않는 삶도 불가능합니다. 미리 배신자를 알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도 작은 이유로 등을 돌릴 수 있으며 이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특히 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배신을 한다면 그 충격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신자들의 6가지 특성과 그로부터 절대 배신당하지 않는 하나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배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과장을 섞어 말하곤 합니다.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사소한 뉘앙스를 조금씩 바꾸어 강조하는 것이죠. 이를 듣는 사람은 종종 정말 그랬었나? 하며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자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가 많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우월해지고자 합니다. 실제로 가진 것이 별로 없을 때 더욱 자신을 포장하려 거짓말을 사용하게 되죠. 거짓말쟁이들은 종종 새로운 모임이나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로 동조자를 만들려 합니다. 상대방이 누구든 거짓말은 그들의 일상이 되어 여러 부정적인 소문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거짓말의 피해자가 왜 거짓말을 했나? 라고 물을 때도 그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자신은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일상처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가장 우선시하며 겉으로는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척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자신의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친밀했던 사람들마저도 배신하고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이므로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주변에 두는 것은 여러 복잡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친한 척하는 사람은 배신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친한 척하는 사람들의 배신 가능성은 의외로 높습니다. 이들은 어디서든 친분을 과시하려 하며 간단한 만남만으로도 깊은 인연인 양 행동합니다. 이는 필요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제한된 시간 동안 가능한 많은 사람과 친분을 쌓으려 하죠. 그들에게는 이러한 관계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친근하게 행동하면서도 사실은 배신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특히 당신에게 가장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욱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친분을 쌓아 당신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헛된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배신은 일반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너무 쉽게 친하게 지내려 한다면 그 의도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실된 조언을 주기보다는 당신의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친한 척 행동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죠. 친해지기 쉬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만남을 깊은 인연으로 여기면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친근함을 보이는 사람을 조심하고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투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은 종종 배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성공적인 이들을 부러워하곤 합니다. 부러움 자체는 상대방의 성취를 인정하는 건강한 감정일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성공을 보며 자극을 받아
스스로도 발전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자세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러움과는 달리 질투는 전혀 다른 감정입니다. 질투는 상대방의 성공을 인정하지 못하는 감정입니다. 질투심 많은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도 자신처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기를 바라죠. 이는 남의 성공을 부정하고 그것이 자신의 실패를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경제적으로 성공하거나 승진하거나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질투심 많은 사람은 이를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남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거나 당신의 성취를 폄하하기 위해 이간질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생각보다 뛰어난 성취를 이루었다면 그것을 견디기 어려워할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이 클수록 그들의 질투는 더욱 커지며 이는 결국 배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저런 일로 심적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이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주변의 소음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질투심 많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서둘러 정리하고 자신의 성취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배려가 없는 사람. 베풀고 배려하는 사람은 흔히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배신을 당했더라도 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신뢰를 중요시하며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와 대비되는 경우는 당신이 잘 나갈 때 주변에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금세 돌아서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고마움을 느낄 줄 알면서도 그 감정을 오래 간직하지 못합니다. 받는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도움을 받기 위해 친한 척하거나 상대방을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고 나면 태도가 급격히 변하죠. 아침에는 따뜻한 말을 건네다가 저녁이 되면 갑자기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경제적 이익이나 개인적 능력을 중시하며 그것이 사라지면 무심하게 당신을 떠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힘든 시기나 감정에 공감하기보다는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보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배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들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이 배신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베풀고 배려하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진정한 신뢰와 안정을 제공하며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지지를 의미합니다. 반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태도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사람들로부터는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사람 중에는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돈 많은 사람이 식사를 대접하면 이들은 더 뻔뻔하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 더 당당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고마움을 느끼는 법을 모릅니다. 이러한 태도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 인색하다는 인상을 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이 밥을 잘 사지 않는 것은 과거에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해서 생긴 자기방어적 태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동정심이나 친절로 대해주는 것을 종종 인식하지 못합니다. 설령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외면하며 나는 대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신이 손해보는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만약 그들에게 어떤 손해가 돌아올 것 같다면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라도 망설임 없이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약속 시간에 늦어도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약속 장소에 일부러 늦게 나타나기도 하며 이를 당당하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이 타인을 존중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고마움을 모르고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이의 기대를 저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간과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조속히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통수 맞을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남을 험담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사람들은 배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으며 심지어 가까운 친구나 소중한 사람조차 험담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험담하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나 정보를 절대적인 진실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는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자주 간과합니다. 진실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진실을 퍼뜨리는 것은 종종 숨은 의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진실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상처를 주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상황을 과장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까지 험담을 합니다. 이러한 변형은 종종 말을 꾸미기 위해 추가되거나 생략되는 뉘앙스나 말투에 의해 발생합니다. 험담을 당한 사람이 이를 알게 되었을 때는 대개 너무 늦어서 피해를 입은 후입니다. 이렇게 남의 흉을 보는 사람들은 이미 당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들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험담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조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들로부터 거리를 두면 당신의 인간관계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험담하는 사람은 늘 배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주변에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6가지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선택할 때 너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단호해야 합니다. 때로는 인생은 길고 다시 만날 수 있으니 연을 끊지 말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접근일 수 있습니다. 사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서둘러 그러한 연결을 끊어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당신의 삶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인간관계를 좁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실제로는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다시 만날 것을 염려하여 불필요하게 여러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질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질이 낮은 관계는 오히려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시키므로 적극적으로 그러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베풀고 도움을 주는 것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일 수 있고 이는 상황에 따라 감정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잘해줄 때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이러한 관계가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배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해준 것을 오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 순간의 감사함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반면 도움을 준 사람은 자신이 한 호의를 더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감정의 불균형이 발생하며 서운함이나 배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베풀 때는 자신의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고 도움을 준 것을 빠르게 잊을 수 있을 만큼만 베푸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서운함이나 배신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밀감은 좋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한정, 친절하고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칫 이용당하기 쉬운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각자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나친 기대를 피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의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인간 관계에서 이상적인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충분히 해내실 거라 믿습니다.